제6권, 제4권입니다. 보면 한 줄기 조개의 물 동으로 후리니 관세음보살이 병 속에서 재앙을 없애고 제호를 정수리에 부어 티끌 씻도다. 버들가지로 뿌려서 타는 것 축이니 목구멍 속에 감로수 꿀물 되네. 각 권마다 항상 시작할 때는 보공양 보살 마살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공양을 먼저 올리고, 우리가 참회를 할 때는 참회가 나의 잘잘못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게 참회죠. 개과천선인 거예요. 개과천선 참회가. 그런데 이제 참회를 효과적으로 참회한다는 게, 참회하고 나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과거의 잘잘못이 수정이 되는 거잖아. 바뀌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늘 연구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연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다시는 짓지 않겠나이다 하기 전에 먼저 공양을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려라. 불공을 올리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선해지고 내 자신의 마음이 고귀해져. 누군가에게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꽃도 가장 좋고 예쁜 꽃을, 과일도 가장 크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뭐 그리고 쌀도 또 다른 뭐 과일도 다른 차도 향도 가장 좋은 향을 골라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향을 찾아가지고 이 향이 제일 좋은 거야, 이 과일이 제일 좋은 거야, 이 떡이 제일 좋은 떡이야,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사람이 고귀해지더라. 나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부처님이잖아. 대상이 부처님 전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보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 가장 이렇게 우리가 뇌물을 주더라도 될 만한 사람한테 뇌물을 줘야죠. 저한테 뇌물 줘봐야 여러분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 밥 사주고 뭐 해봐야 별 영험이 없어요.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영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 과보로, 그 공덕으로 다른 것이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목적이 있죠. 바로 참회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권에서는, 4권에서는 이 공양물을 물로, 이제 우리 천수물을 올리잖아요. 부처님 전에 천수물을 항상 올려요. 그리고 초를 올리죠. 양초하고 물을 올려요. 양초는 세상을 밝히는 이제 양을 상징하고, 세상이 밝아졌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졌으면, 물은 지혜를 말해요. 물은 감로수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말해요. 물이라는 것은 항상 지혜예요. 물은, 그리고 이제 또 향도 올리고 다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권에서 물을 올리되 감로수를 올리는 거죠. 어떤 물을 올리냐?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병 속에 있는 물. 관세음보살님의 병 속에 감로수. 관세음보살님 항상 정병을 들고 다녀요. 버드나무,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요, 한 손에는 정병을 들고 다니죠. 정병으로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척척척척 뿌리면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특정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영, 온 세계가 다 아름답고 청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정병에 물을 말하는 거고, 한 줄기 조개의 물이 동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 조개종이라는 게 중국에 이제 그 육조 해능선사의 법맥을 이어서 동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육조 해능선사에 쭉 이어지면 서국청공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태고보후선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산대사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법맥이 있어요. 선맥이 있어요. 그래서 조계 그 해능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주로 이제 조계산 남하선사에 계시면서 중생을 많이 제도했다. 제자를 많이 다뤘다. 그래서 이제 조계산인 거예요. 조계산. 한 줄기의 조계물이 동쪽에 흘러 조계의 법맥이 동쪽에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 야, 이 부분 앞에 찬하는 부분은 고려에서 고려시대의 찬법이 유행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유명하고 고려의 스님들이 지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양무제가 이것을 지었다라고 막 그러지만 양무제가 다 지은 게 아니다. 양무제는 본문만 지었고 처음 시작하고 끝부분은 고려시대 스님들이 지은 것 같다. 이거 보면 나오잖아. 한 줄기 조개의 물이 동쪽에 흘러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호를 정수리에 부어. 제호는 우유를 정제해서 제일 좋은 치즈보다 더 좋은 이런 상태를 제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호를 정수리에 부어 티끌 쏟았다. 이 정수리라는 것은 이제 이 마정숙이라고 들어봤죠. 요즘엔 마정숙이란 말 잘 안 하는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정우 스님께서 티베트에 많이 다니셨거든. 그래서 티베트의 스님들을 모셔와가지고는 마정숙이 준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 통도사도 다니고 해인사도 다니고 다니면서 마정숙이 법회. 이게 말하는 것은 뭐 문지를 맞자예요. 연말 맞자예요. 정수리 정자. 정수리를 문지른다라는 정수리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책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경전을 다 이렇게 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가지고 똑똑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게 다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탑에 가가지고 탑에다 이마를 탁 대고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게 마정숙이랑 관련이 있는 거. 부처님한 수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마를 딱 대고 정수리에 수기를 받는. 근데 이제 물을 제호를 정수리에 부어 티끌 씻도다. 버들가지로 뿌려서 타는 것 축이니 목구멍 속에 감루수 꿀 이러면서 이제 보공양보살 마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공양보살 마살 보공양보살이라고 따로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오늘의 보공양보살은 나다. 나 자신이다.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보공양보살 마살이죠.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사권에 전체적으로 보면 241페이지를 보면 그 아귀들 그 항아숫가를 거닐었는데 모든 아귀들이 제각기 제보 받는 것을 봤어요. 어쩌다 아귀 됐니? 라고 하니까 목련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었을 적에 절을 맡아 있었다. 객승이 와서 걸식하는 것을 내가 간탐이 많아 음식을 주지 않았다. 와가지고 객승이 와가지고 걸식하는데 음식을 안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안 준 거지. 요즘에 객승들은 이제 밥 먹으러 오지 않거든요. 돈 받으러 오거든요. 돈 안 주고 그냥 보냈어.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아귀가 된 거예요. 객승이 왔으면 객비를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제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절집에는 항상 스님들이 이제 방문했다 가면 갈 때 차비를 항상 넣어주고 그래요. 잠깐 와가지고 가면 잘 안 주지만 하룻밤을 유하고 가면 그냥 무조건 줘요. 그게 이제 우리 절집에 이제 그런데 심지어 이런 문화가 어떻게까지 가냐면 선거 때도 줘요. 선거 때는 선거하러 투표하러 가요. 우리 스님들도 투표를 하거든요. 종의원 선거도 하고 해인사 주지, 통사 주지 그것도 뽑거든요. 그럼 투표하러 가면 거기서 멀리서 왔으니까 객비를 줘야지. 투표를 주관하는 스님이 출마한 스님이 객비를 줘야지. 누가 주겠어? 그래가지고 출마한 스님이 객비를 딱 주면 5만 원, 10만 원 주면 그 사람 안 찍어. 왜 그 사람 찍겠어? 더 많은 거를 넣는 봉투가 두둑해야지 그 사람을 찍지. 그래서 여기에 좀 이상한 이제 그 돈 선거다, 금권 선거다 이렇게
그 절에 스님들한테 객비 문화가. 그래서 스님들이 선거할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 인상이 펴지고 행복해져. 가서 객복 받을 생각을 하면, 아, 참, 푸근하니 좋네.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회유하는 거고, 이제 세속에서 말하면, 금권 선거 이러면서 절에서도 그런 게 있냐? 라면서 이제 엄청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절에는 이제 스님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가서 퇴인사주지 뽑는데 그 뭐 한 300명이서 뽑는 거니까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권에서 전반부 현 과본에서는 주로 이제 절의 상주물이라고 그래요. 상주물. 항상 머물러 있는 물건들, 상주물. 절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함부로 한다. 이제 주로 먹는 걸 많이 해요. 옛날 일이니까. 이제 먹는 걸 주질 않았어. 또 다른 데서 대중공약 올리는데 골고루 주라고 했는데 혼자 주지가 챙기고 스님들은 다 내쫓고. 또 아니면 이제 공양간에도 떡 하다가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양쪽 겨드랑이에다 꼈어. 그것이 다 과보가 돼서 악귀가 되거나 괴물이 되거나 그 부천을 헤매는 그런 이제 귀신이 되거나 한다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서는 스님과 스님의 관계예요. 현 과보에서는. 근데 나는 스님이 아닌데 굳이 이런 거 보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옛날에는 절이 교육기관도 역할도 하고 지방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절이 그냥 종교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문화적인 이런 역할도, 요즘 같으면 사회복지관 이런 역할도, 어린 고아들 절에 가서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운영한다. 우리가 공적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사적으로 유용한다.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 이것에 대한 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래도 됐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절에서도 이렇게 그 과일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몇 개씩 더 가져가. 사적 유용이지. 봉사를 좀 하긴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그렇잖아. 남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만 가져가네. 누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주고 지들끼리만 가져가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만 그러겠습니까? 절에 남은 음식이 있으면 맛없는 건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맛있는 거는 또 서로 가져가. 그것도 역시 자기들끼리만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저기 맛있는 거 있으면 저거 내릴 때 좀 오늘 없네 아무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갈 때 좀 가져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절에 술래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자득 쌓여 있어. 그러면 저 과자 집어 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역시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과보가 생기는지 현 과보에서 얘기했고요. 3권에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총체적인 거예요. 3권에는 이제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그 과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고, 4권은 처음엔 그 전반부는 공공시설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하면 어떤 과보가 맞는지 얘기를 하죠. 어제 그 밤 11시 참 10시 반인 참 난감한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어이없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강의하고 나서 이제 누워가지고 잔다고 불 끄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이렇게 제가 밤에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코인 막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을 좀 하나씩 다 사두세요.
시시때때로 이달에 얼마씩 사라고 했잖아요. 저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나라고 보니까 빠바바바박 내려. 아니 플러스 한 17% 돼 있었거든요. 저도 일찍 했으면 플러스 200% 300% 할 텐데 저도 근래에 했기 때문에 플러스 17% 정도 돼 있는데 플러스 17%가 두두두 플러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야, 이거 계좌가 다 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엄을 발표를 했다라고. 그래서 라이브 몸나 봤더니 이제 주진우 라이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MBC 라이브 이렇게 보니까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러는데 군인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계엄법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면 계엄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실패했잖아요. 진짜 무능하다.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 대통령께서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이것도 못하네. 이거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냥 해봐. 이렇게 그냥 그랬는가 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인가요? 건의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계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내리고는 계엄 사령관을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바로 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계엄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잡아갈 놈들은 다 잡아가거든요. 잡아놓고 이제 계엄령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계엄령 딱 때리고 나서 군인들을 급파해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 사이에 모여. 시민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시민들도 국회로 다 모여.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도 이건 뭐야? 파견 왔는데 분위기가 이거 본래는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최소한 3명은 다 잡아들여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대. 그런데 이제 침투하려다가 제대로 다 특전사들이거든요. 다 공수부대인데 그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시민들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1시쯤 됐나요? 1시쯤 돼가지고 국회의원 190명이 해가지고 이제 계엄 해제를 시켰잖아요. 군인들도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보면 당신만의 세계관을 가진 것 같아. 대중하고 공유하는 세계관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조사를 안 믿어. 여론조사를 안 믿어요. 여론조사를 안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여론 조작을 본인이 많이 해온 거야.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여론 조작을 맨날 해왔잖아요. 여론 조작. 검사 사건 하나 띄우면서 여론 바꾸고 사건 하나 띄우면서 여론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래 자기가 대통령 된 거는 또 명태균이 시켜줬잖아. 명태균이 여론 조작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한나라의 당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 이런 대통령 후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뒤에서 마쿠를 명태균이 다 했더만 여론 조작을 해가면서 그거를 우리 윤거사님한테 이 여론 조사를 다 갖다 바치니까 본인이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론 조사를 맨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언론을 안 믿는다라고. 언론이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계속 언론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진심이었어. 진짜 진심이었어.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언론에서 만들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거다. 샤이 윤석열 이래가지고 국민들 중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 너무 많고 군에서도 공무원들도 나를 정말 많이 지지하는데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국방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봐.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뭐였죠? 이제 그 무슨 조사관 옆에 최측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표 내고 나오고 이제 등등의 아무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도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았겠죠. 어쨌든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제일 쉬운 건데 칼자루가 본인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역시 이제 말아먹은 이유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유가 무능하니까 말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2시간 내에 그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이제 이번 달 안에 다 판결이 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해서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을 듣는지 야, 이 사람 그 내려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잘못한 게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꼴 때 자기가 자살골을 탁 넣으면서 이제 딱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너무 이렇게 몇 년 동안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정책들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서 경제 정책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게 완전히 뒤로 30년은 다 후퇴한 그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뭐 이재명이 되든 조국이 되든 뭐 한동훈이 되든 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좀 되고 그래요. 자, 현 과보를 얘기를 했고요. 사고는 이제 중반부부터는 출지옥이에요. 출지옥. 지옥에서 벗어나다. 지금 우리 지금 윤 거사님은 이제 과보를 이제 제대로 받을 거야. 과보를 지금부터 이제 받기 시작할 거야.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 이 변곡점이 돼야지 이게 추락을 하거든요. 이 본인이 뭐 가진 권력이 있고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드러나질 않아요. 꽉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면 폭 떨어질 수가 있는데 본인이 헛발질을 해서 완전히 그 약점을 드러냈다.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한 가닥 희망이 생기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와 하면서 천사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야? 밤새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일어나고 이렇게 보니까 야 지금은 천사가 내려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이러다가 또 잡혀가는 게 아닌지. 어제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 활동하지 말라 그리고 언론 활동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말했어요. 그 계엄문도 얼마나 엉성하게 했냐면 있잖아요. 자꾸 야당이 탄핵시킨다고 국회에서 탄핵시킨다고 짜증난다고 국회에서 자꾸 탄핵시킨다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탄핵시킨다고 반국가 세력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본래 군사 계엄을 하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엄이 전국적인 건가? 계엄이 전국적인 게 아니잖아요. 광주 지역, 뭐 부산 지역,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술 먹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엄을 발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계엄을 발표하는 그런 부부싸움 하고 오셨나? 그리고 출지옥, 오후에는 이제 오후가 아니라 후반부에는 출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뭐 이제 과보를 다 받고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후반부는 얘기를 하죠. 과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이 지옥의 부분을 하나하나 다 이제 열거를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분을 다 얘기를 하죠. 256페이지에 보면 출지옥이 나오죠. 제8 출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에 보면 경에 말씀하였다. 삼천대천세계를 큰 천리산으로 둘렀는데 천리산과 천리산 사이에 캄캄한 지옥, 곳을 지옥이라고,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에는 무쇠로 된 성이 가로 세로 1600만리가 있고 성중에 8만 4천의 간격이 있고 아래는 철로 된 땅이 있고 위로는 철로 그물을 쳤고 이 성은 타는 불로 안팎이 벌겋게 달았으며 이 불은 아래로 통하고 아랫불은 윗불로 통하는데요. 등등의 뭐 칼바퀴, 칼숲, 쇠꼬챙이, 가시숲, 무쇠그물, 무쇠굴, 무쇠탄자 등등의 무서운 이제 도구들, 날카롭고 고문하는 이런 도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그 사건의 중반부는 잔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칼숲으로 260페이지 보면 뭐 칼숲이 있고 칼숲에 칼이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오죠. 또 불바퀴가 이렇게 나오고 불로 이제 막 지지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가마솥에 끓여요. 또 산 사람을 가마솥에 끓이는 부분이 계속 시간 좀 지나면 또 나오고 등등의 이제 뭐 그 새로 뭐 압사당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지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약간 소우 보는 느낌 있잖아. 요즘에는 이제 옛날 영화잖아요. 소우 보면 그 고문하면서 죽이는 그런 이제 그 호러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지옥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지. 아주 잔인한 부분이요.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굳이 이런 얘기까지 다 읽으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들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지옥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알면 첫 번째 효과는 내가 지옥까지 말해야겠다.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가나.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쌍하잖아. 이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줘야겠다. 라는 구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지 되는 거. 지옥의 고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독송할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지옥들은 이런 지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이런 고통들이 있구나. 여러분들한테 사이코패스 만들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이런 걸 이상하게 보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옥졸들이 있어요. 옥졸들은 맨날 그 고문들 하잖아요. 옥졸들의 마인드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옥졸들도 마음이 아프대. 저 고통을 계속 옥졸들이 고문을 계속 하니까, 죽었다 다 살려놓고 다시 또 죽었다 살려놓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갔다가 또 온대. 자기는 옥졸을 오래 하잖아요. 지옥에서는 이제 하여간 시간이 그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고통받고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서 보냈어. 얼마 있으면 또 와. 다시 와가지고 또 고통받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철이 안 들고 해서 더 세게 과보를 더 주려고 옥졸들이 더 세게 더 고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옥졸들이 마음이 정말 사이코패스가 됐어. 이 고통에 대한 연민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과보를 제대로 줘야지 빨리 끝내서 절로 다시 또 과보 다 받고 새로 태어나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옥졸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대한민국이 국군이 융창해서 대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풀려지길. 그래서 어젯밤처럼 무서운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